예, 오늘 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 위험자산입니다. 증시만 빠진 게 아니라 위험자산들이 모두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간밤 분위기였습니다. 왜 위험자산이라고 표현했는지는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간밤 한 2% 안팎의 약세를 시현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5%가량의 낙폭으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기술주가 특히 많이 빠진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시장의 하락 요인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 하나는 FTX 사태, 마지막으로 아주 살짝 물가에 대한 경계감입니다. 중간 선거는 잠시 후에 따로 보도록 하고요. 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FTX 사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FTX에서 발행한 토큰이 급락을 하자 바이낸스에서 우리가 그러면 인수할 수도 있다 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처럼 나오고 주식시장은 올랐지만 코인 시장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려는 왜 늘 이 상황을 비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간밤 이제 추가된 내용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FTX 사태는 개요는 이렇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은 세계 최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래량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관계돼 있는 다른 회사가 부채가 극심하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이낸스가 최대 거래소죠. 여기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해서 그럼 괜찮을까라는 부분까지가 어제였는데 재무제표를 다 뜯어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가 입장을 바꿨는데 여기 상황이 지금 우리의 통제나 도움의 능력을 벗어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머는 이렇게 돌았는데요. 이 관계돼 있는 그 회사의 부채가 이제 구멍 나 있는 그 자금이 조 단위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FTX 토큰, 티커는 FTT입니다. 지금 그 차트를 쭉 가지고 왔는데요. 연초에만 하더라도 저 앞에 보시면 $70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FTX에 대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는 $300억 이상이 될 거라고 인정을 한 그 당시였는데요. 이 가격의 추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자체가 지금은 $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한 8, 90% 급락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한 60% 급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됐다는 점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한 기업의 이슈다. 여기에서 마무리되면 사실 암호화폐 정도 시장의 변동성에서 그칠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으로 전이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에 대한 우려인데 이게 신용 우려로 확대되는 건 아닌가. 계속 이슈가 다른 곳에서 재생산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지금 본질적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긴축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축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유독 춥게 느껴지는 이유, 속도에 있다는 점 지난 3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보여드린 차트인데요. 과거의 금리 인상의 각도와 현재의 금리 인상의 각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리의 상승세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본 적 없을 정도의 속도로 가파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렇습니다. 이 긴축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손쉽게 그리고 싸게 자금을 조달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과정은 하루가 다르게 돈을 빌렸었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신용이 낮은 기업일수록 더욱더 자금에 대한 부담이 막대하게 이동이 되겠죠. 사실은 FTX 같은 이 거래소는
그 이전에는 기업 가치가 좋다, 아주 좋은 기업이다,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이 기업마저 요즘 유동성 위기가 크다고? 그럼 나머지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긴축 사이클 때 가장 약한 골이 한계 기업 그리고 버틸 수 없는 기업들부터 이제 이야기가 대두되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신용에 대한 우려감이 포인트가 다른 약한 기업에 들리는지 여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선거 결과 발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외에 양당의 초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뭐 여론조사를 하면 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 장악할 것이라는 게 우세했는데 하원은 물론 지금 공화당이 다수석을 확보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은 상원입니다. 상원이 문제인데 지금 공개되어 있는 표수로는 48대 48 동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좌석이 아래에 있는데 4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 들어오기 전에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두 석 만약에 나눠 갖게 되면 50대 50으로 동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부통령이 가지게 되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의 수성으로 끝납니다. 지금 한번 상황을 시뮬레이션 돌려볼까요? 지금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승기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바다와 위스콘신은 각각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인데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지금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94% 개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V 표시가 나와 있네요. 공화당이 확정이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이 네바다 쪽에서 만약에 지금 80% 개표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혹시나 좌석을 가지게 된다면 그냥 이건 끝납니다. 예, 민주당이 수성을 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공은 조지아주로 이동이 됩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이 개표의 방식과 결론 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조지아주는 과반 이상, 50% 이상 확보를 해야만 승리로 땅땅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99% 개표 상황인데 아직까지 50% 이상을 차지한 당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결선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선 투표일은 12월 6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이 사실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찌되었던 누가 승기를 잡게 되든 이 중간 선거가 끝난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끝난다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니 안 끝나고 진행이 계속 되겠구나. 그러면 12월 6일까지 이 중간 선거는 ING가 되겠구나입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때까지 이어질 거라는 일단 회피 심리가 간밤 작용했을 가능성도 또 한켠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의외로 민주당이 선전을 하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이건데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지 못하나에 대한 반응. 첫 번째로는 달러의 반응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11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의 강세는 당연히 기술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요. 테크 기업들도 떨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반도체의 약세도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부담되는 요소이긴 한데 예, 요것은 그래도 우리 시장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회로 한 주를 제가 이 맥락과는 다르지만 집어넣어 봤습니다. 쿠팡인데요. 장 마치고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로켓 배송 이후에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는 이건 정말 큰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 외거래에서 지금 상승폭 계속 확대하면서 9% 가까운 급등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시장에도 이 힘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테마별 움직임 아래 기입을 해봤는데 일단 뚜렷하게 나타난 건 민주당 쪽의 수혜 섹터인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의 선전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섹터가 한 1%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레이테크 등의 비교적 가벼운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왔고요. 풍력 발전이 마이너스 소폭 그려갔습니다. 근데 이날 지수가 한 2% 안팎으로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하락이 아니라 시장 대비 아웃퍼폼입니다. 선전한 모습이었고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시장 대비 견조하게 버텨내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사실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괴를
같이 하는 신재생 쪽일 텐데 요게 간반 많이 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힘이라고 봐야겠죠. 여기는 계속 이제 머스크 노이즈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해서인지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주식을 꽤 많이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뒷걸음질 많이 쳤습니다. 이건 좀 번외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공화당의 수혜 섹터, 전통 뭐 가스, 석유 시추, 뭐 종합 정유사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라늄, 알루미늄, 리튬 등의 광물 테마도 뒷걸음질을 많이 쳤네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연관돼 있는 기업은 이 원전인데 우라늄 테마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0% 가까운 마이너스로 종가를 썼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물가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관심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오늘 밤에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 이 내용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CPI 컨센서스 7.9%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전망치 위아래로 좀 포지션이 잡혀 있는데 팔자를 예측하는 것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는 따져보셔야겠습니다. 보통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장의 반응은 뭐 게임주, 인터넷, 컨텐츠 미디어 플랫폼 이런 것들의 반응 강세였는데 이번엔 어떨지 또 궁금하고요. 내일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에서 풍력, 뭐 태양광 이들 섹터가 강했다면 어제 우리 시장 시간 외거래에서는 수소 테마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JNK 히터는 시간 외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정부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사실은 좀 뻔한 이야기가 나왔죠. 뭐 세계 1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책 본격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시장의 이런 테마의 강세의 본질은 이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금은 한정돼 있고 대형주 몇 개 독주로 지수는 끌어올라가고 그러면 어디를 봐야 하는가? 결국에 이제 테마의 트레이딩 관점인데 그중에 하나가 요즘 많이 주목받는 게 네옴시티 테마 아닙니까? 네옴시티 테마 안에서도 무수한 테마가 있는데 그 안에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그 순환의 관점에서 수소가 주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급과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이야기겠죠. 자리 옮겨서 김태성 이사와 그와 관련된 부분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